자, 새로운 내용 할 겁니다. 자, 판구조 운동과 마그마 활동. 자, 이 내용은 뭐냐면 판 운동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성되고 그 생성되는 과정과 함께 현재 마그마가 식어서 또는 용암이 식어서 된 애들을 우리가 화성암이라 하지? 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내용을 정리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화성암. 자, 화성암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성암이라 하는 것은 불화자지? 자, 마그마나 용암이 식어서 된 애들입니다. 참고로 마그마. 자, 마그마와 용암의 차이는 뭐냐면 마그마는 땅 속에 있는 애, 용암은 땅 밖으로 분출된 애. 일단 위치의 차이도 있지만 땅 속에 있다면 자, 땅 속에 갇혀 있는 거지? 뚜껑이 닫혀 있는 형태야. 뚜껑이 닫혀 있단 말은 그 속에 녹아있던 가스들이 포함되어 있는 가스들이 도망가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가스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마그마. 그리고 밖으로 분출되게 되면 뚜껑이 열린 거니까 쉽게 가스가 도망갈 수 있겠지? 그래서 가스가 도망가고 남은 액체를 용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담으로 이야기를 하면 원래 암석은 생성 과정에 따라서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지금 우리가 다룰 건 화성암만. 자, 각각 일단 용암이나 마그마가 식어서 된 애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화성암이라고 한다. 자, 이 화성암은 구성하고 있는 성분에 따라서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으로 나눕니다. 참고로 이 그림에서 왼쪽과 오른쪽 다 비어놨지? 자, 왼쪽, 오른쪽 내용 쓸 거니까 이 정도 위치에, 여러분 필기하시는데 이 정도 위치에 자, 둡시다. 자, 정리할게. 염기성, 중성, 산성이라는 것은 자, 성분, 구성원 성분에 따라 나눈 건데 이루고 있는 조성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자, 보면 자, 일단 만들어진 위치에 따라 또 분류할 수 있어. 성분 말고 만들어지는 위치. 그 말은 용암이나 마그마가 식는, 냉각되는 위치에 따라 나눌 수가 있는데 자, 화산암은 지표로 분출돼 가지고 마그마가 용암이 식어서 된 애들을 화산암이라고 그래. 자, 생각해봐. 우리가 알고 있는 자, 한라산이나 백두산 이 화산들은 다 땅밖에 있지? 그래서 화산암이라는 것은 지표 부분에서 땅밖에서 식은 애들을 말해. 또는 그 지표 부분에서 식은 애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그마가 올라오다가 분출되는 애들도 있겠지만 올라오다 많은 애들도 있겠지? 그래서 땅속에서 천천히 굳어진 애들. 왜냐하면 땅속으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잖아? 온도가 높기 때문에 따뜻하기 때문에 천천히 식겠지. 그래서 땅속에서 천천히 식은 애들을 심성암이라고 그래. 깊을 심자. 그래서 화산암과 심성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다. 자, 원래는 여기 나온 것처럼 반심성암도 있지만 우리는 이 반심성암은 다루지 않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개. 현재 지표로 분출돼서 만들어진 화산암. 그리고 땅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은 심성암. 자, 그래서 만들어진 위치에 따라서 또 둘로 나눌 수가 있다. 자, 분류하는 방식이 두 가지라는 거지. 자, 이렇게 나누게 되면 자, 화산암이면서 염기성, 중성, 산성 어떻게 되냐면 바로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성암이면서 염기성, 중성, 산성은 반려암, 솜록암, 화강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무암과 화강암은 많이 들어봤지? 주로 묻는 것이 바로 현무암과 화강암이야. 묻기도 잘 물어. 근데 접하는 단어들은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그리고 화강암 요 네 개를 많이 접하게 될 거야. 그렇지만 이 분류되는 것, 반려암과 솜록암 이 두 개는 직접 묻진 않지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6개 꼭 기억하세요. 자, 갑니다. 자, 화산암은 아까 지표 부근에서 분출되거나 또는 얕은 곳에서 빠르게 식은 애들이야. 지표 부근에서 만들어진 애들. 그리고 심성암은 지하 심부, 깊은 곳에서 식어서 만들어진 애들. 자, 그러면 지표 부근에서 자, 땅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지죠? 지구의 온도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표 부근이라는 말은 가장 온도가 낮은 곳이지. 그러면 마그마가 분출돼서 가장 온도 낮은 곳에서 식게 되는 거지. 그래서 냉각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근데 지하 심부는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지구의 온도는 올라가기 때문에 지하 심부에서 식었단 말은 따뜻한 곳이니까 천천히 식겠지. 그래서 냉각 속도가 느립니다. 자, 그리고 냉각 속도가 빠르면 자, 마그마나 용암이 식어서 결정이 만들어지게 될 건데 또는 현재 입자가 만들어지게 될 건데 빨리 식어버리면 빨리 굳어버리겠지? 그래서 만들어진 결정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자가 작은 입자를 만들고 끝나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화산암 같은 경우에 입자가 자랄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입자들이 작아. 그래서 뭐라냐면 세립질이랍니다. 결정이 또는 입자가 작기 때문에
작다, 작을 세자를 쓰는 거죠. 우리가 세세하게 설명하다, 자세히 설명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입자가 작다. 그런데 심성암 같은 경우에는 심성암, 자, 따뜻하기 때문에 천천히 식기 때문에 천천히 굳어가는 과정 거치기 때문에 입자가 얼마든지 커질 수가 있어. 결정이 얼마든지 커질 수가 있어. 그래서 입자가 크다.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입자를 만들었다. 조립질이라 합니다. 조란 말은 만들 조자.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크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립질과 조립질, 구성원 입자가 차이 나는 거지. 자, 이거 그림을 표현하면 이건 박편의 모습이야. 얘들을 얇게 잘라가지고 그 단면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자, 갑니다. 자, 화강암과 현무암. 자, 현무암은 대표적인 화산암, 화강암은 대표적인 심성암. 그래서 만들어진 위치를 표현한 거지. 그리고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색깔이 서로 다른 겁니다. 현무암은 어두운 색깔, 화강암은 밝은 색깔. 자, 넘어갈게. 자, 이게 현무암. 자, 구성은 입자가 아주 작지? 눈에 거의 잘 안 보이잖아? 어둡고 중간중간 아예 뭐 흰 점이 조금 있지만 아주 입자들이 작은 거지. 자, 화강암은 현재 검은 것들 그리고 투명한 덩어리들 흰색들 잘 보이지?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알갱이들이 잘 보입니다. 입자가 크다 그 말이지. 자, 지각의 구성 원소. 자, 지각의 구성 원소를 왜 이야기하냐면 지각이란 것은 지표에 있는 이 암석들로 구성되어 있지? 암석들. 자, 그러면 지각의 구성 원소가 바로 암석을 이루는 주요 원소가 되는 거지. 지각을 이루는 가장 많은 원소가 뭐냐면 바로 산소입니다. 그 다음 많은 게 규소, Si. 그래서 산소, 규소, Al, 알루미늄, Fe, 철, Ca, 칼슘, Na, 나트륨, K, 칼륨, Mg, 마그네슘. 어쨌거나 가장 많은 건 산소와 규소다. 자, 이 두 개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게 되면 47%와 28%입니다. 이 둘만 하더라도 거의 75%지. 그 정도로 지각에 현재 구성하고 있는 암석들에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지. 이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O와 SI가 많기 때문에 현재 보면 염기성, 중성, 산성, 화성암을 성분에 따라 나눌 때 SI와 O의 함량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지. 가장 많은 게 SI와 O니까. 그래서 SI와 O가 실제로는 SiO2, SI는 하나, O는 두 개 이런 결합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SI와 O가 다양한 비율로 결합됩니다. 다양한 비율로 결합되지만 이들을 총칭해서 SiO2라고 표현한 거야. SI와 O의 결합물로. 자, 이게 성분적으로 나눈 중요한 기준이 된다. 참고로 염기성, 중성, 산성 나눌 때 그 기준값이 얼마냐면 52%와 63%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 52와 63, 이 수치를 직접 묻진 않지만 이걸 알아야지만이 문제 풀려. 예를 들어 SiO2가 70%다. SiO2가 뭐 47%다. 또는 50%다. 이렇게 제시가 돼. 그럼 어디에 속한지를 구분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직접 묻진 않지만 이걸 알아야지만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꼭 아셔야 돼. 52와 63. 참고로 그러면 52와 63 경계값이니까 염기성은 작은 거고 그리고 산성암들은 SiO2 함량이 높겠지. 참고로 화살표에서 이 선 두 개 끄은 것은 양을 표현한다고 그랬다. 많다, 크다 또는 적다, 작다. 현재 양을 의미합니다. 양적 의미. 근데 화살표 한 개는 위로 향한다면 상승, 증가 이런 걸 의미할 거야. 알겠지? 자, 화살표 두 개짜리는 양을 의미합니다. 자, 구성 원소 Si와 O 외에 다른 구성 원소도 현재 보면 함량이 차이가 납니다. 자, 현무암질은 Fe와 Ca와 Mg, 펫가마, 철과 칼슘, 마그네슘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근데 산성암 쪽으로 가게 되면 가시나, 칼륨, 규소, 나트륨 이게 많습니다. 자, 물론 SI는 규소는 위에 SiO2에 이미 그 의미가 벌써 포함되어 있지만 변화 경향이 포함되어 있지만 일단 다시 한번 썼습니다. 가시나, 칼륨, 규소, 나트륨 이게 산성암 중에는 많다. 주로 많은 구성원소 자체 차이 나는 거죠. 자, 그리고 구성 광물. 자, 광물은 암석을 이루는 좀 더 작은 단위야. 광물은 특정 화학식을 가지고 있는 이제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광물들이 모여가지고 암석을 이루는 거지. 근데 단순히 암석은 혼합물일 뿐이야. 어떤 특정한 화학식을 가지고 있는 이 광물들이 모여있는 혼합물일 뿐이지. 자, 그런데 자, 염기성암에는 뭐가 많냐면 감람석, 휘석, 각섬석 이런 애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산성암에는 사장석이나 정장석이나 석영 이런 애들이 많습니다. 자, 이것들을 직접 묻지는 않아.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들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 광물들의 이름까지 좀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지. 물론 세세하게 외울 게 좀 많긴 많아지지만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건 다시 말하자면 광물들의 이름이다. 자, 근데 감람석, 휘석, 각섬석 이 모두 다 어두운 색깔 띠고 있는 애들이야. 좀 어두운 색깔. 뭐 사장석이나 정장석이나 석영, 뭐 분홍색이나 한쪽면 누런색이나 또는 투명한 색깔, 주로 밝은 색이야. 그래서 감람석, 휘석, 각섬석 이런 애들을 뭐라 하냐면 유색 광물이라고 합니다. 있을 유자, 색깔을 가지고 있다. 꼭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어두운 색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야. 이게 유색 광물. 근데 사장석, 정장석, 석영 아까 누런색이나 한쪽면 흰색이나 분홍색이나 이런 애들이야. 또는 투명한 애들이야. 바로 어두운 색을 띠지 않는 애들. 이걸 무색 광물이라고 합니다. 색깔을 띠지 않는단 말이 아니라 어두운 색을 띠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럼 주로 밝은 광물이라 그 말이지. 그래서 왼쪽은 어두운 광물, 오른쪽은 밝은 광물. 되겠지? 자, 그러면 암석의 색 이런 광물들이 모여서 암석이 될 거니까 염기성암은 색깔이 어둡겠죠? 유색 광물이 많으니까. 자, 유색 광물이 많으니까 어두운 색이다. 그래서 색깔이 어둡고, 그리고 밝은색 광물, 무색 광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산성암은 색깔이 밝겠지. 자, 됐죠? 그리고 암석의 밀도. 자, 여기서 이 페이지 화성암 분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암석의 밀도. 자, 밀도란 것은 동일한 부피일 때 누가 더 질량이 크냐 그 말이지. 그러면 구성하고 있는 원소 자체가 무거운 원소들이라면 당연히 질량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들 구성 원소 보게 되면 염기성암은 철과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다 그랬어. 근데 이들의 원소 번호가 칼륨과 규소와 나트륨보다는 원소 번호 자체가 큽니다. 그 말은 더 질량이 큰 애들이지. 어쨌든 더 무거운 원소들이야. 그러면 당연히 동일한 부피라 하더라도 밀도가 더 클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염기성암이 밀도가 더 크고 그리고 산성암 밀도 더 작은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해양지각은 현무암질이야. 뭐 대부분 현무암으로 돼 있어. 그리고 대륙지각은 화강암질입니다. 뭐 다 화강암으로 돼 있다기보다는 화강암과 유사한 성분이 돼 있다 그 말이지. 자, 그러면 자, 해양판과 대륙판 중에 누가 더 밀도가 큽니까? 대륙판 밀도가 더 크다고? 그렇지. 해양판이 되겠지? 왜냐면 현무암이 화강암보다는 자, 염기성암인 현무암은 산성암인 화강암보다도 밀도가 더 크잖아? 당연히 그래서 해양판이 더 밀도 큰 거지. 그래서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났을 때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해서 들어가잖아. 됐지? 그건 밀도 차이 때문이지. 자, 지금 밑에 있는 내용 정리한 것들이 하나 쭉 의미 없이 쭉 외우면 내용이 많을 거고 서로 연관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서로 관계성을 생각하면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하세요. 마그마의 종류까지 오늘 마그마의 종류까지 좀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 현무암과 화강암을 보게 되면 완전히 서로 관계를 보게 되면 서로 대척점 관계에 있는 거지. 입자의 크기도 결정의 크기도 서로 반대고 현무암은 입자 작고 화강암은 입자 크고 왜냐하면 현무암은 화산암이고 화강암은 심산암이니까. 그리고 성분적으로도 현무암은 염기성암, 화강암은 산성암이다 보니까 성분적으로도 차이가 나는 거지. 자, 마그마의 종류 오늘 이것까지만 정리할게. 자, 현무암질과 안산암질과 융람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마그마의 종류는 현무암질, 안산암질, 융람질. 꼭 현무암만 말하는 게 아니라 현무암질, 현무암과 유사한 성분 띠는 그래야 되지. 바로 염기성 암들이 되겠지. 융람질은 산성 띠고 있는 암석들이란 그 마그마를 의미하는 거지. 자, 갑시다. 자, 이들을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SiO2야. 참고로 현무암질, 안산암질, 융람질 바로 염기성, 중성, 산성 그에 따라 나누는 거지. 성분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근데 성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SiO2 함량이라고 그랬지. 참고로 나누게 되면 52와 63 이 수치 꼭 기억하세요. 52와 63 5, 6, 2, 3 자, 11 차이 나지?
자, 현무암질이 양이 적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물암질이 양이 많다 그랬어. 그런데 자, 중요한 것. 자, SI와 O로 결합되어 있는 애들을 다 총칭해서 우리가 SiO2라고 그랬어. 그런데 SI와 O를 가지고 있는 광물을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규산염 광물이라고 그래. 규산염 광물. 자, 일단 양은 현무암질이 SiO2 함량이 적고 유물암질이 SiO2 함량이 많겠지?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Si와 O로 결합되어 있는 두 개를 가지는 이 두 종류 원소를 가지는 주요 구성 원소를 가지는 광물을 규산염 광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규산염 광물들은 대부분 자, 사슬 구조를 가져. 결정의 구조를 보게 되면 사슬 구조를 가집니다. 여러분 쇠사슬이지? 쇠사슬? 쇠사슬. 이런 사슬 구조를 가지는 거야. 자, SiO2가 사슬 구조를 가진다. 규산염 광물이 사슬 구조를 가진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밑에 우리가 쭉 여러 가지 성질을 쭉 정리할 건데 이게 다 따라와. 그래서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 자, 결과적으로 말해서 현무암질은 사슬이 적고 유물암질은 사슬이 많다는 거지. 자, 쇠사슬. 사슬이 잘 엉켜 안 엉켜? 사슬이 잘 엉킬까 안 엉킬까? 잘 엉킵니다. 이거 생각하면 돼. 이거. 자, 봐봐. 이겁니다. 자, 점성이 뭐냐면 끈적끈적한 정도야. 점도, 점성. 끈적끈적한 성질. 그러면 사슬이 많으면 잘 엉키겠지? 바로 이 점성이 크다는 거지. 사슬이 많으면 잘 엉킬 거니까 이 점성이 크다. 그래서 SiO2 함량과 점성의 관계는 비례 관계에 있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현무암질은 점성이 작을 거고 유물암질 점성이 크겠지.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점성이 크단 말은 끈적끈적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끈적끈적하면 잘 흘러갈까? 못 흘러갈까? 끈적끈적하면? 못 흘러가겠지? 흘러서 이동되는 성질을 뭐라 하냐면 바로 유동성이라고 그래요. 유동성. 유동이란 말은 흘러서 이동된다 그 말이지? 그러면 끈적끈적하면 잘 흘러가지 못할 거니까 유동성과는 반비례 관계를 가지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현무암질은 반비례니까 유동성은 오히려 클 거고 유물암질은 작다는 거지.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는 아주 빠르게 잘 흘러갑니다. 자, 다음에 자, 이게 뭐냐면 화산 분출되는 모습 중에 폭발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건 누구냐면 이게 바로 유물암질이야. 유물암질. 왜 그러냐면 자, 유물암질은 점성이 크죠? 끈적끈적해. 그러면 밑에서 마그마가 올라올 때 끈적끈적하니까 밀려서 잘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끈적끈적하니까 잘 안 올라가겠지. 근데 밑에서는 계속 밀고 그래서 참다가 빵 터지는 거지. 이게 바로 유물암질. 자, 이렇게 마그마들이 흘러내리는 건 물처럼 흘러내린단 말은 유동성이 큰 거지. 이렇게 물처럼 흐르는 애들이 바로 유동성이 큰 것, 바로 현무암질이 되는 거지. 자, 이 가나 그림은 과거 기출문제에 있는 그림입니다. 가는 폭발하는 모습, 나는 흘러가는 모습. 이게 유물암질, 현무암질이 되겠지. 물론 꼭 유물암질이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나보다는 SiO2 함량이 사슬이 많다는 건 알 수가 있지. 자, 그러면 분출하는 형태. 자, 현무암질은 물처럼 흘러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분출된다. 조용히 흘러나온다. 근데 유물암질은 참다가 폭발한다 그랬지? 그래서 격렬히 분출하거나 폭발한다. 다시 말하지만 SiO2 함량만 결정되면 이게 사슬 구조라는 것만 결정되면 밑에 건 다 따라오는 거야. 관계를 잘 생각하세요. 자, 근데 안산암질은 분출과 폭발이 반복됩니다. 분출과 폭발. 한 번 분출됐다가 그 위에 폭발하고 한 번 분출됐다가 폭발하고 이렇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용암이 흘러나와서 덮고 그 위에 폭발해가지고 폭발하면서 이 화산, 자, 용암들이 하늘로 날리게 되면 식어서 나중에 가루가 돼서 떨어지겠지? 이걸 화산 쇠설물이라고 그래. 그래서 용암이 흘러나와서 덮고 그 위에 폭발해서 화산 쇠설물 굳은 애들이 쌓이고 또 용암이 또 분출되면 용암이 흘러나와서 그 위에 덮고 또 폭발하게 되면 화산 쇠설물이라는 고체 입자들이 그 위에 덮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반복합니다. 자, 이 모습. 자, 지금 이 세 가지를 나누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게 순상화산, 이건 성층화산이라고 해요. 이거는 종상화산. 순상이란 말은 방패 순자. 방패를 엎어놓은 것처럼 아주 완만하다는 거지. 유동성이 크다, 점성이 작다. 유동성이 잘 흘러가니까 쭉 퍼진 거지. 그리고 성층화산은 뭐냐면 성층,
층을 형성한다 그 말이죠. 층을 형성한다. 한 번 분출되고 폭발해서 그 위에 화산세설물 쌓이고, 한 번 분출돼서 용암이 덮이고 그 위에 또 폭발해서 화산세설물이 덮이게 되고, 바로 층을 계속 층층이 만드는 거지. 그래서 층을 형성한다 해서 성층화산이야. 그리고 종상화산은 말 그대로 에밀레종 같이 종 모양이야. 종 모양. 종 모양. 그래서 이제 보면 그래서 아주 경사진, 퍼지지 않은 점성이 큰 애들이 되겠지. 그래서 화산체의 모습 보게 되면 현무암질은 자 아예 완전히 퍼져가지고 유동성이 아주 커져가지고 아주 커서 쭉 흘러가지고 경사를 가지지 못하면 평평한 용암 대지를 만들겠지. 근데 어느 정도 점선을 가지면 순상화산, 순자가 방패 순자, 방패를 엎어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자, 그리고 유물암질은 종상화산, 경사가 아주 급한 종모양, 그리고 안산암질은 성층화산. 자, 순상화산 이렇게 완만하고, 종상화산은 경사가 아주 급하고, 자, 성층화산은 중간쯤에 경사를 가지면서 한 번은 분출돼 가지고 용암이 흘러나오고 한 번은 폭발해서 그 위에 화산 쇠설물들이 쌓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층층이 만드는 것. 자, 이 그림까지 간단하게 좀 그리겠습니다. 경사가 차이나게. 실제로 묻는 건 순상과 종상 이렇게 완전히 대비되게 문제를 좀 묻겠지. 자, 대표적인 예. 자, 현무암지라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제주도의 한라산. 자, 그리고 열점 아까 얘기했지. 열점했던 하와이. 여기가 대표적인 현무암질입니다. 자, 한라산과 하와이. 자, 한라산을 예를 들면, 자, 한라산은 제주도 전체에 퍼져 있지? 전체에 걸쳐 있어. 아주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를 보게 되면, 자, 짧은 쪽은 약 폭이 한 40km, 긴 쪽은 한 70km 돼. 자, 근데 한라산의 높이는 1950, 2km가 안 돼. 그러니까 높이는 2km인데 현재 양쪽으로 한 40, 70 이렇게 아주 넓게 분포하고 있다는 거지. 그냥 그만큼 경사가 아주 완만하다 그 말이야. 하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이도 아주 높은 산이지만 하와이 있는 산들이 높지만 아주 경사가 완만하다. 자, 안산암질 대표적인 게 바로 일본에 있는 후지산. 참고로 안산암질은 수렴 경계에 잘 나타나는 마그마입니다. 판의 경계 중에 수렴 경계. 참고로 안산암이 영어로 뭐냐면 안데사이트입니다. 바로 안데스 산맥. 안데스 산맥도 수렴 경계죠. 페루 칠레 해구가 있고 그 나란하게 안데스 산맥이 있고 그게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바로 안산암이 많이 나타나지. 자, 유물암질 대표적으로 바로 삼방산. 참고로 삼방산은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모든 암석이 바로 다 현무암은 아니야. 어느 지역은 안산암도 있고 현재 보면 유물암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현무암이야. 근데 모두가 다 현무암인 것은 아니다. 자, 삼방산 제주도에 있는데 아주 경사급해. 이런 이름들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삼방산. 자, 이게 뭐냐면 화산 쇠설물, 화산 분출돼서 고체 입자들 중에 가장 작은 화산진이라고 그래요. 먼지 크기, 먼지 진짜. 자, 모래 크기를 화산재. 이게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자갈 크기 화산역. 그리고 64mm 좀 더 큰 애들을 우리 현재 보면 화산탄. 둥글둥글 애들을 화산탄. 그리고 각져 있는 애들은 화산암괴라 그럽니다. 이거는 64mm 이상을 말한다. 화산탄과 화산암괴. 자, 화산 쇠설물의 양. 거의 끝나갑니다. 자, 화산 쇠설물은 좀 전에 말했던 화산 분출이 일어날 때 하늘로 날려서 현재 보면 굳어서 떨어지는 이런 고체 입자들을 말해요. 어쨌거나 분출물, 화산 분출물 중에 고체 입자들을 말하지. 자, 그러면 현무암질처럼 조용히 흘러나오는 애들한테는 이 화산 쇠설물이 잘 생기지 않겠지. 근데 유물암질처럼 폭발할 때 하늘로 많이 날리면서 그대로 쌓이게 되겠지. 그래서 현무암질은 적고 유물암질은 많다. 자, 가스의 함량. 자, 현무암질은 자, 볼게. 유물암질은 점성이 크다 그랬지? 점성이 크면 끈적끈적하면 안에 있는 가스가 잘 도망갈까 못 도망갈까? 끈적끈적하면 잘 못 도망가겠지? 그래서 유물암질은 가스가 많은 거야. 현무암질은 가스가 적습니다. 자, 그래서 현무암질은 가스가 적고 유물암질은 가스가 많더라. 그런데 이거는 원래 실제로는 성분에 의해서 기인된 거고, 근데 우리가 일단 점성과 연관시켜서 그렇게 기억해도 좋다는 거지. 그리고 가스 함량은 다른 말로 휘발 성분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휘발이란 말은 기화돼서 날아가는 성질을 말하는 거지.
해서 가스란 대신에 휘발 성분이란 말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는 화산가스를 의미한다. 자, 마지막으로 용암의 온도. 자, 현무암질은 1100도, 1000도 이상입니다. 그리고 유물암질은 뭐 500도, 600도 이 정도밖에 안 돼. 유물암질은 500도, 600도. 참 생각해봐. 여러분들 그 우리 딸기잼을 내가 냉장고에서 꺼냈어. 그때는 아주 점성이 크지? 끈적끈적해. 근데 내가 토스트에 빵을 구워가지고 자, 따뜻한 빵 위에 잼을 발랐어. 근데 먹다가 막 흘러내리잖아. 그만 온도 높으면 잘 흘러내려간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 유동성 점성 관계를 이 온도와 연관시켜서 생각해도 좋아. 물론 이것도 성분에 기인한 거지만 현재 유동성과 점성을 생각해서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